토요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내란숙의 피고인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관련해서 오늘은 국회 법사위 소속이시죠.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님 모시고 자세한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안녕하세요. 경기도 부천시 을 네.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지역구를 강조하시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세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뭐 제 지역구 주민들이 저를 뽑아주셔서 네.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예. 감사의 마음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저희들은 여름 휴가를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에 조금씩 다녀오고 있거든요. 의원님들은 휴가 못 가시죠? 일단 작년은 전혀 못 갔고요. 올해는 어떻게 그렇죠. 가볼까 했는데 네. 전당대회가 8월 2일 날 일이라서, 있어서 네. 그 이후에는 어떻게 가능할까 지금 약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저희 직원들은 좀 나눠서 좀 가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 그렇군요. 상황입니다. 예. 저는 사실 지난주에 사흘 동안 네. 휴가를 다녀왔는데 네. 제가 그 우연히 휴가지에서 저희 프로그램 댓글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네. 대통령도 안 쉬고 일하는데 장윤선은 왜 쉬고 있냐? 얼른 와서 일해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휴가를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큰일 그 얘기 날, 들으니까. 제가 보기에 네. 그 대통령이 휴가 갈 때 같이 맞춰서 쉬셔야지. 예. 안 그러면 야단 맞습니다. 네, 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한. 예,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네. 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란숙의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가 네. 됐습니다. 네. 그 실제로 조사받고 나간 지 어떤 언론은 17시간, 어떤 언론은 15시간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구속 취소가 지난 3월 7일, 그래서 3월 8일에 석방이 됐으니까 사실상 넉 달 만에 다시 영장이 청구가 된 겁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도 영장이 발부되겠죠.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우선은 보통의 경우에 저런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조사받고 네. 저런 중요한 사건이 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인지수사, 특수수사라고 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조사받고 그 다음 날 정도부터 청구를 보통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2차 조사를 한 다음 날이 일요일이라 혹시 일요일이라 쉬는 날에 좀 건너뛰고 월요일쯤 하지 않을까? 예. 뭐 일요일에 하는 게 원래는 원칙인데 이렇게 예상을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번에 조은석 특검의 어떤 특징이랄까요? 굉장히 속도감을 중시하는 그러니까요. 특검이고 그다음에 원래는 1차 조사 끝나고 바로 그 다음 날 청구를 하려고 했을 겁니다. 네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게 윤석열이 조사를 잘 안 받고 예. 그다음에 2차로 미뤄지면서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늦어진 느낌이 있어서 더더욱 네. 속도를 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5일이 마지막 소환 통보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5일이 마지막 소환 통보면 더 이상 소환 통보는 없으니 네. 바로 구속영장을 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제 언론의 예측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광석화처럼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요. 그렇죠. 지금 사유가 보니까 4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직권남용, 경호법 위반, 허위공문서, 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무효 등등이 이렇게 있는데 외환 혐의는 빠졌어요. 네. 요 4가지만으로도 충분하다. 특검에서 이제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구속영장 나올 거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단은 요 4가지만 집중해서 제목을 적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옳게 보셨습니다. 일단 죄명으로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제가 범죄 사실을 간단히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면 네. 1차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저지하는데 윤석열이 지시를 했다는 거고요. 그렇죠. 두 번째 이제 비화폰 삭제 예. 이런 내용, 예. 비화폰 삭제를 지시했다는 것이고, 그 사후에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하도록 했다. 뭐 이런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폐기하도록 했다. 이런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범죄 사실을 자세히 보면 통상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사유로 드는 증거인멸의 사실이 그대로 범죄 사실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범죄 사실 보통은 구속영장 청구서를 청구를 할 때 보통의 범죄 사실이 있고 네. 근데 이 범죄 사실에 대해서 왜 구속을 해야 되냐면요 하고 설명을 하거든요. 이 사람이 도주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더더욱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습니다라고 부가해서 쓰는데 네. 지금 이 사건은 아예 그 증거인멸의 어떤 우려가 범죄 사실을 본 어떤 몸체에 들어가 있는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범죄 사실이 어떻든 간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영장이 발부되는 그런 것이 수사에서 수사 재판에서 실무라고 볼 때 범죄 사실 자체가 증거인멸인 사건에 있어서는 당연히 영장이 발부될 것이다 그렇게 네. 생각이 되고요. 또한 윤석열이 지금 불구속 상태로 있는 것을 복기를 해보면 직위원 재판부가 구속 기간을 시간 뭐 일수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하게 하면서 굉장히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되게 법에 어긋나는 석방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정상적인 석방이었고 그래서 윤석열이 밖을 돌아다니는 것이 비정상적인 상태라고 본다면 이 범죄 사실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어떤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네. 그렇다면 당연히 영장이 발부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생각보다 더 충격적인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를테면 총은 경호관들이 더 잘 쏴 경찰보다. 네. 그리고 경찰들 니네 가지고 있는 그 총기만 보여줘도 저 그 겁먹을 거야, 뭐 네. 두려워할 거야. 네. 그러니까 그 총기가 잘 보이도록 해. 네. 이런 내용들을 보면 섬뜩섬뜩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배후 조종을 한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지시하는 것이 위법이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죠. 기본 원칙인데 예. 그동안 헌법재판소 변론 과정이라든지 그 전에도 대통령으로서 어떤 발언을 할 때 네. 계엄 상황도 마찬가지. 그 이후에도 계속 담화문을 발표하고 그다음에 평상시 사석에서의 모습도 스케치되는 것을 보면 네. 윤석열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발언을 강하게 세게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는 편이잖아요. 아니 뭐 조사 빼고 다 욕이라는 네, 네. 아니 그 수행원들이 한 네, 얘기입니다. 뭐, 제 얘기가 아니고요. 예. 사실은 후보 시절에. 예, 예.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근데 검사들이 원래 그렇게 욕을 잘합니까, 의원님? 검사 출신이셔서 살짝 빗나간 질문. 저는 사실 욕을 그렇게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네. 욕하는 걸 저는 하지 수사하실 않는데, 때. 예, 네. 수사할 때 할 때도 그렇고. 네. 근데 윤석열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특징이에요. 예, 대부분의 검사들은 그렇지 않는데요. 그래요? 여기 지금 이 사람이 좀 그런 면이 좀 있죠. 그런데 네. 그 이후에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검찰에 있을 때 더 심해진 느낌이고, 예. 그다음에 자기가 최고 권력을 가진 이후로는 더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마 말도 굉장히 세게 하는 편이고, 격하고 세게.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총 얘기도 이렇게 서스럼없이 한 게 아닌가 이런 예. 생각이 좀 듭니다. 어디선가 계속 의원님께 전화를 하고 네. 있는 것 같은데 네. 방송 중입니다. 예, 전화를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집중할 수 있게. 네. 예, 일단 저희가 깜짝 놀랐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경호관들이 가지고 다니는 무기가 총은 있지만 칼은 없는데 네. 칼을 써서라도 그리고 막 거기 철조망을 다 치고 이러면서 네. 나를 엄호해라라는 지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호관들 경호처를 사병화했다. 네. 이런 비판이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자기들끼리 경쟁마저 시킨 거 아닙니까? 경호처와 경찰하고 네, 경쟁을 시키면서 너무 끔찍한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그렇죠. 지금 사실상 내란 계엄 행위가 지금 2시간 만에 우리 민주 시민들이 잘 온몸으로 막아내서 정말 처참한 상태로까지 안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것이 해결된 이후에도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그 어떤 국민이나 국가의 안위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만약에 네. 정말 총을 쏘고 했으면 정말 어떻게 보면 내전 상태처럼 그렇죠. 사람이 정말 죽고 예. 이런 일이 벌어졌을 텐데 그건 신경 안 쓰는 거죠. 내 안위, 내 그렇죠. 정권의 연장 예.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그대로 드러난 예. 사람의 특성이 드러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너희들이야 죽든 말든 그렇죠. 알 바 아니고 너희들은 나를 지키는 데만 그 골몰해라. 근데 21세기 민주사회에서 그게 가능이나 한 옛날에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나왔을 때부터 이 사람의 의식 세계는 나는 지금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호위 무사들이 당연히 나를 위해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정신 세계로 비춰보면 예. 그럴 듯한데요. 지금 그게 지금 가당키나 한 얘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난 대통령 선거 때부터 네. 손바닥에 왕자 쓰고 그렇죠. 그 기차에서 그 다 구두 신은 채로 옆 사람 있는데 발을 올리고 했을 때부터 국민들이 사실은 알아보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때부터 사실은 표줄 생각을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렇습니다. 그 참 우리 국민들의 판단 때문에 그 어떤 단초들 이렇게 모자이크처럼 그러니까요. 이렇게 장면들을 예. 가만 생각해 보면 이게 결론이 예측되는 건데 그때는 그냥 애써 외면 찍어주신 분들은 아마 그래요. 애써 외면하는 거죠. 맞아요. 그런 것을 외면하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윤석열 정권에요. 윤석열이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공감 능력이 저는 떨어진다고 봤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는 거죠. 남들이 죽거나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그런 건 생각하지 않은 그런 특성을 보여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